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인텔 루나레이크 노트북 CPU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 인텔이 약간은 주춤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노트북 시장에서는 아직도 절대 강자거든요. 뭐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절대 강자일 거라는 얘기는 아니죠. AMD도 AMD지만 좀 ARM 코어를 앞세워가지고 퀄컴 같은 회사도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X86 진영이랑 ARM 간에 갭은 있지만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말씀드릴 루나레이크는 거기에 대한 인텔의 대답? 뭐 반격 같은 그런 CPU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놀랐던 게 내장 그래픽 성능이었는데요. 게임 돌리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내장 그래픽 이름은 ARC140V예요. 이게 오버워치는 프리셋 중간 옵션으로 간단하게 봇대전 한번 돌려봤는데 평균 한 110프레임, 하위 1%는 65프레임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경쟁전 같은 상황에서까지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평균 90프레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게임하기에는 그냥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하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포르자 호라이즌 5도 돌려봤는데 프리셋은 낮음으로 놓고 이 게임은 인텔의 업스케일링 기술인 XeSS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균형으로 놓고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은 80프레임 그리고 하위 1%는 70프레임 정도 나와줘가지고 이거는 정말 혼자서 싱글플레이 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인텔도 내장 그래픽으로 이 정도면 진짜 이제 놀라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좀 사실 어거지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만 보려고 검은 신화 50을 돌려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진짜 고사양이라 가지고 애초에 내장 그래픽으로 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근데 평균은 55프레임 정도에 하위 1%는 40프레임 정도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이게 옵션은 거의 완전 최저예요. 샘플링은 TSR로 선명도 40에 프레임 생성 기능을 켰고요. 그리고 화질은 최저에서 텍스처랑 조명만 중간으로 했거든요. 이러니까 이 완전 낮게 옵션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고스트 현상은 엄청 생겼는데 아까 말했지만 애초에 이거는 내장 그래픽으로 안 되는 게 맞는데 이 정도는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고성능 모드로 사용을 하려면요, 키보드의 펑션 키랑 F키를 같이 눌러가지고 고성능 모드로 변경을 해줘야 CPU에 인가되는 전력이 최대 35W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 모드에서는 20W 정도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할 때는 전원을 연결을 하고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일단 루나레이크는 노트북용으로만 출시된 CPU인데요. 코어 울트라 20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데스크탑 쪽은 에로우레이크라는 코드네임이 붙었고 그리고 노트북 쪽은 루나레이크라고 붙은 거예요. 그리고 데스크탑 쪽은요, 숫자 뒤에 285K 이런 식으로 K가 붙었고요. 노트북 쪽은 258V 이렇게 V가 붙었습니다. 알다시피 이번 코어 울트라 시리즈의 제일 큰 특징이 전성비를 엄청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데스크탑 CPU에서는 전성비가 올라갔지만 절대적인 성능이 좀 안 올라왔다라고 얘기가 좀 많긴 하잖아요. 그런데 노트북에서는 전성비가 좋아졌다는 건 되게 좀 많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이 모양을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루나레이크 CPU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뭔가 좀 우리가 보던 거랑 다르게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뜯다를 해도 이 가운데 코어 부분만 있는 거를 봤었지 이 주변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붙어 있는 게 뭔가 싶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검은 게 DDR5 메모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LPDDR5X인데 이게 지금까지 나온 이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CPU 중에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CPU 옆에 붙어 있는 형태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게 이제 모바일 기기랑 유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물리적인 거리가 엄청 줄어들어서 신호 전달이 굉장히 빠르게 될 거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처리 성능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짧아졌다는 얘기는 곧 전력 효율도 엄청 개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CPU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 중에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전력 외에도 이런 메모리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전력이 생각보다 되게 커가지고 전체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기 저항이 클 건데 그거를 거리를 확 줄여놨으니까 전력 소모도 줄어든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조 단가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D램을 붙이는 공정을 이 CPU 옆에다가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메모리 용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도 안 된다는 게 좀 있다는 건데 근데 오늘 얘기하는 요 258V는 어차피 메모리 용량이 32GB라서 부족한 용량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이 CPU 제조 공정인데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코어 울트라 CPU는 이제 타일 구조라는 거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는 화면은 요번에 나온 데스크탑 CPU예요.
이거는 루나레이크는 아니고 에로레이커인데 요거랑 똑같이 루나레이크도 코어가 한 개의 칩으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어서 CPU 부분, 그리고 GPU 부분, NPU 부분 뭐 이렇게 등등 나눠져 있고요. 그 하나하나들을 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뭐 루나레이크보다 더 앞으로 나올 그런 차세대 제품은 인텔 팹에서 차세대 공정으로 최대한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TSMC를 이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CPU를 사용한 노트북이 바로 ASUS 엑스퍼트북 P5 P540-5예요. 엑스퍼트는 ASUS의 비즈니스 제품군인데 이게 진짜 타겟이 비즈니스 업무에 확실히 맞춰져 있어요. 일단 외관도 최대한 간결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노트북 바디는 전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플라스틱보다 확실히 고급감이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보면은 이게 터치패드는 진짜 광활할 만큼 크고요. 굉장히 감촉도 괜찮아요. 진짜 터치패드는 거의 제가 본 노트북 중에서 제일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릭감도 굉장히 조용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소음 같은 거 나지 않고요. 그런데 키보드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반 노트북 펜타그래프 키보드 딱 그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게는 1.29kg 정도고, 그리고 두께는 16.5mm 수준이라서 들고 다니기에 되게 부담이 안 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노트북답게 웹캠에 커버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안 쓸 때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 닫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58V의 스펙 시트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P코어 4개랑 E코어 4개로 총 8코어 8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데스크탑 CPU랑 마찬가지로 하이퍼 스레딩은 빠졌고요. 그리고 최고 부스트 클럭은 P코어, E코어 각각 4.8GHz 그리고 3.7GHz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번 세대부터 NPU의 성능이 48톱스로 올라가서 윈도우 코파일럿 플러스도 만족을 하게 됐는데, 이 NPU로 비즈니스용 미팅 프로그램에서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ASUS에서 만든 AI 엑스퍼트 밋이라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일단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걸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회의 내용 요약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면요. AI 엑스퍼트 밋 프로그램을 연 다음에 AI 회의록 탭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요. 저는 일단 다른 영상에서 제가 영어로 더빙해놨었던 파일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파일 가져오기 누르고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른쪽 아래에 파란색 AI 전사 시작이라는 거를 누르면은 얘가 이제부터 회의록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인식 언어는 어떤 외국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은 영어랑 중국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지만 추후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에 다중 화자 인식으로 하면은 사람마다 이름 붙여서 말한 내용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NPU가 막 작동을 하면서 분석을 시작하는데, 이게 한 13분짜리 녹음 파일이거든요. 그런데 스크립트 분석해서 나온 데까지 한 5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놓은 거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꽤나 정확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요약을 누르면은 이제 AI 분석 시작이라고 있는데, 얘가 시간은 조금 더 걸려요. 이번에는 CPU랑 GPU가 작동을 엄청 이제 하면서 대략 한 2분 20초 정도 걸려가지고 음성 파일을 요약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딱 챗GPT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챗GPT로 되게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유튜브 영상 요약해달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AI 엑스퍼트 밋에서 이 회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게 엄청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노트북에서 공짜로 돌리는 기능이라는 게 다른 점인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AI 번역 자막이라는 탭에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대상 언어를 어떤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지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국어는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영어 음성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요. Hello, I'm Mintager. Today I want to show you the performance of Intel Core Ultra 9 285K. This is the CPU that had a lot of talks, the Arrow Lake CPU. Intel has changed the naming of their desktop CPU lineup quite a bit, but in reality 지금 노트북에 있는 내장 마이크로 수음되는 영어를요,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화면에다가 영어랑 중국어 각각으로 자막을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당연히 약간 딜레이가 있기는 해요. 문장마다 한 3초 정도 딜레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외국인하고 얘기하기가 쉬워질 것 같죠? 약간 갤럭시의 실시간 번역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화상회의 줌 같은 걸로 많이 하잖아요. 그 줌 화면에다가 내 명함을 띄워 놓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워터마크 탭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고, 아래쪽에 명함 편집 버튼을 누르면요, 명함에다가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리고 다른 거 넣고 싶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줌에서 한번 띄워보면요,
제가 한번 바로 띄워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명암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거 위치는 이제 왼쪽 아래로 해놨는데 요거 오른쪽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노트북 쿨링 성능이었는데요. 보통 일반 노트북들은 요 화면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고 쿨링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화면 닫는 거랑 쿨링이랑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덮어두면 당연히 더 뜨겁게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실제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거 왼쪽이 화면 열고 돌린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닫고 돌린 건데 시네벤치 릴리즈 23 10분을 돌려봤을 때 온도랑 클럭이랑 점수가 그냥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은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클램쉘 모드로 쓰기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는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본 다음에 집에 와서는 좀 더 크고 좋은 모니터랑 무선 키보드 마우스 연결을 해놓고 데스크탑처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는 그냥 데스크탑처럼 쓰고 나갈 때는 빼가지고 나가가지고 일하면 되는데, 또 좋은 게 이제 비즈니스 라인 제품이다 보니까 에이수스에서 출장 AS가 1년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인텔아 힘내줘.